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홀딩스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스 혹시라도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을 간단하게 잡고 넘어가면 바로 홀딩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있고 한마디로 지주회사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땡땡땡 홀딩스다 라고 했을 때 땡땡땡 지주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홀딩스, 이제 지주회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정말 회사 이름에 홀딩스라는 명칭이 딱 붙어있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몇 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쿠쿠홀딩스 먼저 볼 텐데요. 오늘 쿠쿠홀딩스 상승이 좀 나왔고, 이제 쿠쿠홀딩스 최근 매매 동향 보면 이제 외국인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풍부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품절주에 대한 부각이 되는 가운데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유통 물량이 상장된 물량, 발행한 주식수 자체가 700만 주가 711만 주가 좀 넘는 상황에서 유통 물량이 130만 주 정도다라고 봤을 때 품절주라고도 조금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8% 정도니까 발행 비율이, 그 유통되는 비율이.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잡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이것보다도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이 종목은 이제 쿠쿠홀딩스 하면 결국에는 전기밥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쿠쿠홀딩스니까 전기밥솥에 대한 부분과 또 추가로 이제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이 이제 명절 다가오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시즌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적적인 걸로 봤을 때도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2020년 결산 실적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결산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일단 합쳐보면 777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미 작년 3분기에 4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내지만 않는다면 이미 넘겨놨다, 19년도 결산을 넘겨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없었다고 이렇게 가려진 상태였다고 해도 이게 실적이라는 게 약간 추세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어요. 실적도 매출이랑 그 영업이, 이게 물론 2020년은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었겠죠. 특히나 일단은, 그리고 이제 확인되는 측면에서 이제 1에서 3분기에 이미 실적이 19년도보다 좋게 나온 상태이고, 이 코로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기밥솥의 수요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집에서의 거주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유통 물량도 적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물론 약간 접근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거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도 괜찮을 걸로 보이는 지주사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즌적으로도 명절이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밥솥,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전기밥솥 많이 팔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미엄 우리나라 전기밥솥은 프리미엄 느낌으로 이제 해외 수출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정작 국내 시장은 이제 저렴한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1인 가구 늘어나는 것도 고려를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이제 명절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전기밥솥 관련주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죠. 이 종목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정말 많이 강조한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저점 찍고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가운데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닫고서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은 좋은데 코로나 전에 주가 수준이 회복이 어떻게 보면 덜 됐구나, 거의 되긴 했지만 덜 됐구나 라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요 라인이니까 결국에 요 라인 정도니까 거의 됐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실적 가지고도 쭉 추가로 어떻게 보면 이 주가 현재 이 상황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났고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수준과 비슷한 내지 뭐 살짝 밑에 있는 주가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고려를 해봤을 때 실적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뭐 19년 대비 2020년 결산이 막말로 반토막이 났더라도 실적이 유동성에 의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주가 수준은 돼야지 상식적으로 맞다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주고 또 추가로 주가가 코로나 수준보다 아직도 덜 회복 내지 뭐 비슷한 수준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 이거는 이제 외국인도 계속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쉬운 거는 정말 이게 유통되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거래량이 참 없어서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현재로서 하여튼 현재로서 그나마 오늘 거래량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25,000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참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뭐 개인 입장에서야 이게 뭐 제가 이 종목을 리딩적으로야 건드리기는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야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뭐 모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큰 흐름 살짝 보고 넘어가죠.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살펴볼 종목은 크라운 혜태홀딩스 식품주죠. 대표적인 얘도 똑같죠. 이 차트 보시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 보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얘도 뭐 실적이 나쁘지 않구나 라고 봤을 때 요거 다 더해보면 뭐 요거 계산기 해볼까요? 계산기 켜서 후딱 계산을 해봅시다. 자, 47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3분기까지 475억을 벌어놨습니다. 이미 2020년에. 근데 19년에 394억이고 18년에도 415억입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다면 4분기가 이제 뭐 대규모 적자를 내지 않는 이상 실적 당연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식품주잖아요. 식품주니까 요 식품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한 그 간식 많이 어린애들 많이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도 기사화된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생각해 봐야겠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적과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 주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종목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도 유통되는 물량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유통 물량이 상장된 주식수 대비 한 40% 정도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그래도 10만 주 이상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얘도 좀 하여튼 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조금 최근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도 줘가지고 조금 어지럽고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뭐랄까요? 나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할 거다. 나는 실적에 대한 걸 믿고 보겠다. 코로나 이전 주가의 회복을 믿겠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담아볼 만한 종목 아닌가라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유보율도 높고 훌륭해요. 아주 재무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청산 가치가 이렇게 돼 있다. 청산 가치가 이제 3분기 실적 기준은 18,441원인데 현재 주가 9,000 얼마대다. 물론 식품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 저평가되고 특히 지주사도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 시장에서 그런 거 고려해서도 괜찮은 싼 저렴한 주가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장주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성장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해서 시간으로서 수익을 내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러한 종목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그렇다면 가치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성장주가 이제 실적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라면 그 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치주라고 약간 소외하면서 안 보던 분야 쪽에서 이제 가격이 덜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한 종목이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이게 가치주로만 시장에서 평가되던 종목이 성장주로서 다시 보이는 시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말 과거에 아몰레 퍼시픽 정도가 그랬던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뭐 과거 그 아몰레 퍼시픽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이제 뭐 중국 시장 진출하면서 뭐 매출이 올라가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큰 흐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큰 흐름 보면 거의 다 차트들이 비슷해요. 뭐 요 차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뭐 접근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약간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뭐 결국에는 분할로 특정 이평선 기준으로 잡고선 뭐 어느 정도 뭐 분할로 한다든지 밑으로 이제 라인을 잡고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8750원 라인은 안 깨고 움직여야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메일홀딩스 보죠. 메일홀딩스는 이제 뭐 얘는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실적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나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도 뭐 유통되는 물량 한 300만 주 정도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차트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조금 다르기도 한데, 여기 이렇게 저점 찍고 이렇게 약간 얘는 둥글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큰 흐름 보면 결국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로 뭐 거래량이 굉장히 없긴 하지만 오늘 외국인 좀 담기도 했고, 어떻게 추가로 움직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요 캔들 거래량 많이 발생하고 음봉 캔들 나왔는데, 결국에 시간이 흘러 요런 라인 제끼는 거를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생각되는 종목 메일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너무 앞부분에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뒤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영업무역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흑자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도 결국에는 뭐 가치가 있는 회사예요. 보시면 청산 가치가 10만원대인데 현재 주가 3만원대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가 뭐 얘도 결국엔 비슷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약간 여기 회전이 좀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위에 쭉 올랐다가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와서 조금 더 뭐 밀려줄 때 이렇게 잡아주는 흐름, 특히나 이런 라인 36,000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해준다면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큰 흐름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골프존 뉴딩홀딩스, 얘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 코로나 저점 찍고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앞에 종목들과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어쨌든 재무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한번 그 적자 찍고 2020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그리고 대폭적인 흑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뭐 청산가치 대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더 보면 이렇게 조금 앞에 종목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약간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골프존 뉴딩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얘도 뭐랄까요, 골프 일단 지금 코로나 상황 속이라는 특성이 있긴 하긴 한데, 그래도 실내 골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시즌이다. 왜냐면 이제 구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아까 앞에 종목보다는 조금 매력도가,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건 좋긴 한데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매력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한, 특히나 여기 라인 5250원 라인 깨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추가적인 흐름 나오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 종목 골프존 뉴딩홀딩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쿠쿠홀딩스, 그 다음에 크라운, 혜태 홀딩스, 그 다음에 메일홀딩스,
그리고 영업무역 홀딩스, 그 다음에 골프존 뉴딩 홀딩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사들 이거 외에도 더 좋아 보이는 지주사들이 실제 있고, 제 유료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일부 무료방에서도 좀 다른 종목을 또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 이 홀딩스 지주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하고 지주사 쪽 뭐 지금 이야기한 종목 아니더라도 조금 살펴보고 괜찮은 지주사 종목 있는지 좀 보시고 바닥권에서 아직 놀고 있고 코로나 이전 주가에 회복이 안 된 종목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찾아보신다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있거든요. 이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